빅 O는 최악의 경우의 비용을 분석할 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서 항상 일정한 비용이 요구되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정렬 알고리즘 중에 선택 정렬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주어진 배열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간에 항상 똑같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항상 n-1번 처음엔 비교가 필요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n-2, n- 쭉 내려와서 하나의 비교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총 1번 비교가 요구돼요. 근데 이런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이 경우에는 최선, 최악, 평균 비용이 모두 같습니다. 구분되지 않아요. 그런데 선형 검색 알고리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특정한 V값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최선의 경우는 V가 여기에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V가 이 안에 어디도 없다 그러면 n번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n이에요. 그럼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 비용은 여기에는 2분의 n이라고 써놨지만 분석하기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우의 수만큼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각 경우의 수마다 비용을 다 합한 다음에 경우의 수로 나눠줘야지 평균 비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형 검색에서 평균 비용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여러 가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이 배열에 있는 요소를 검색할 확률과 검색하지 않을 확률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50%다. 요소에 있는 요소들 검색 확률이 50%, 없는 요소를 검색 확률이 50%라고 가정하면은 있을 때 비용, 없을 때 비용이 필요합니다. 요게 n이죠. 요거는 이제 또 구해야 돼요. 그러면 검색을 하는데 만약 그 요소가 이 배열에 있을 때 그 요소가 첫 번째 있을 확률과 두 번째 있을 확률, 세 번째 있을 확률, 네 번째 있을 확률이 다 동일하다고 가정하면은 여기 있을 때 하나고요. 여기 있을 때 2, 3, 4 이런 비용 n 비용들을 n으로 또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서 전체 비용을 다시 이건 나눌 필요 없군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고, 요걸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2분의 n이 나옵니다. 이처럼 평균 비용을 분석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얘 같은 경우에는 평균 비용이 2분의 n인데 이거를 빅 O로 표현하면 ON이에요. 최악의 경우에도 표현해도 ON입니다. 따라서 평균 비용과 최악의 경우 비용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균 비용을 구하지 않고 평균 비용이 좀 더 정확할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를 비교해도 문제가 없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분석을 해도 평균 비용과 최악의 경우의 비용이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는 평균 비용보다 최악의 경우의 비용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항상 훌륭하게 성능을 보여주는데 어떨 때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는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번 그 느린 최악의 경우의 비용이
그 소프트웨어를 평가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최악의 경우가 올바른 분석 방법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비고는 최악의 경우에 대한 분석이고, 그 다음에 입력 크기가 클 때야만 의미가 있는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일 변수에 영향받는 비고로 알고리즘을 분석했을 때 자주 접하게 되는 알고리즘 성능들은 이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O1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시간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O1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크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면 배열의 끝에 요소를 저장하는 비용. 그거는 항상 배열의 끝이 어딘지 알고 있으면은 상수 시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배열에 현재 100개가 저장되어 있던 10,000개가 저장되어 있던 그 다음 위치만 알면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열의 데이터들이 저장됐을 때 첫 번째 요소에 저장하는 비용은 On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요소들을 다 뒤로 한 칸씩 이동을 해야 돼요.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뒤로 이동을 해야 되겠고 20개가 있으면 20개를 뒤로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비용은 선형 시간이 되는 거죠. On이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 시간이 있습니다. 로그 시간이라는 것은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 양의 비용이 반씩 줄어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진 검색입니다. 이진 검색은 정렬된 데이터를 검색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 중앙 데이터를 먼저 검색한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얘보다 크면은 여기를 검색하는 것이고, 즉 요걸 검색했는데 얘보다 크면은 요 반개는 다 후보에서 배제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한 양이 반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은 로그 n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선형 시간, 선형 검색, 정렬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에서 이렇게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데이터를 찾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 로그 n은 의사 선형 시간이라고 합니다. 선형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고 해서 의사 선형 시간입니다. 정렬 알고리즘들 중에 가장 빠른 정렬 알고리즘들은 의사 선형 시간에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제곱 2차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정렬 알고리즘, 빠른 정렬 알고리즘들 말고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정렬 알고리즘들은 다 n제곱의 그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2차 시간 비용이라고 하고, 영어로 quadratic time을 요구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n3승, n4승 등등이 있고, 이런 알고리즘들은 다항 시간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보다 더 느린 알고리즘으로는 지수 시간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느린 게 계승 시간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isPrime도 지수 시간에 소요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지수 시간에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n이 작으면 여전히 컴퓨터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렇지만 지수 시간 알고리즘인 경우에는 n이 조금이라도 커지면 컴퓨터로 처리해서 컴퓨터로 우리가 시행했을 때 우리가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100년, 100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들을 계산적으로 불가능한 알고리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computationally infeasible. 만약 지수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면 계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커먼 오더를 살펴봤을 때 입력 크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입력 크기가 n제곱이면은 n제곱의 알고리즘을 만들면은 훌륭한 것입니다. 크기가 n일 때 n을 만들면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줄일 수 있으면 매우 효과적인 알고리즘 되는 거죠.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입력 크기가 n일 때 n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n 로그 n입니다. 그래서 이 커먼 오더를 볼 때 입력 크기 자체가 얼마나 큰 크기인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입력 크기가 n제곱이면 n제곱 비용이 소요된다. n제곱인데 크기가 n제곱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 알고리즘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설명드렸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생각해 봅시다. 선형 검색은 ON이고요. 이진 검색은 N 로그 N입니다. 그러면 N 로그 N이 아니라 로그 N이에요. 그러면은 이진 검색이 선형 검색보다는 훨씬 빠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지 않아요. 이진 검색은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 선형 검색. 요거는 ON이 소요돼요. 두 번째로는 이진 정렬을 한 다음에 이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비용을 따져보면 정렬은 n 로그 n에 할 수 있고 이진 검색은 로그 n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n 로그 n에 더하기 로그 n이면 얘는 무시할 수 있어요. 얘가 지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비용은 n 로그 n이 되겠고 n 로그 n이 되면 ON보다는 더 느린 알고리즘입니다. 따라서 정렬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냥 선형 검색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렬한 다음에 이진 검색하는 것보다. 그런데 만약에 검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K번 검색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전체 비용은 KN번 소용이 되죠. 그런데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n 로그 n번 정렬을 한 다음에 k 로그 n 비용이 소요돼요. 여전히 n 비용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k가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선형은 n제곱 비용이 걸리는 거고 얘는 2n 로그 n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좋아요? n제곱보다는 2n 로그 n이 훨씬 저렴한 겁니다. 따라서 정렬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가 있는데 한번 검색을 하기 위해서 정렬하고 이진 검색을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거지만 만약에 검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선형 검색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정렬하고 나서 검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커먼 오더에서 이 n이 크기가 1, 4, 8, 32, 256일 때 실제 이 n 로그 n, n제곱 2n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제곱과 n로그 n만 비교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요. n제곱과 2n은 비교할 수 없는 조차 차이가 납니다. n이 32일 때 얘는 160이고 얘는 1024예요. 근데 이 n은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면은 실제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는 차이를 못 느껴요. 컴퓨터 했을 때 우리가 그 관찰했을 때 별로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이 정도 소요되면은 늦게 답을 준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이 이 정도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아예 답을 우리가 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는 교훈은 이 빅 O는 n이 충분히 클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n이 작으면 이런 것의 차이는 크게 우리가 피부적으로 어떤 느낌적으로 컴퓨터로 수행했을 때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n이 조금씩 커지면은 그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고, 내가 큰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면은 그때는 반드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써야 됩니다. 효율적이진 알고리즘이 없으면 아예 그 알고리즘을 컴퓨터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이 빅 O는 성능 중에 수행 시간을 고려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시간 복잡도라 그래요.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는, 성능을 분석할 때는 시간 복잡도뿐만 아니라 공간 복잡도도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 복잡도도 빅 O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간단히 설명하고 뒤로 넘어가면, 공간 복잡도는 입력 크기와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크기를 합해서 분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두 개를 합해서 분석을 하는데, 우리는 알고리즘을 비교할 때 똑같은 종류의 알고리즘을 비교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알고리즘이면 인풋 스페이스, 입력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크기, 이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공간 복잡도 분석에서는 핵심이다. 그런데 그 공간 복잡도를 빅 O로 나타낼 때는 얘만 나타내지 않고 얘도 나타낸다. 즉, 아까 이 알고리즘들을 살펴보면 이 알고리즘은 내부적으로 ij라는 변수만 쓰여요. 다른 건 안 쓰여집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쓰이는 공간은 O1이에요. 그러면 이 contains duplicate 이 알고리즘의 공간 복잡도는 O1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는 입력 크기를 받으니까 기본적으로 ON이에요. 얘도 ON. 얘는 만약에 추가 공간을 쓰는데 정렬은 추가 공간을 쓰더라도 똑같은 크기의 배열을만 더 쓸 테니까 EN이 될 거예요. EN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EN이면 EON과 빅 O 분석에서는 차이가 없죠. 여전히 N입니다. N에 비례해요. 얘도 집합, 얘도 해싱 기술 쓰고 얘는 트리를 이용한다는데 이 둘도 기본적으로는 이 개수만큼의 공간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도 억수리 공간까지 합쳐도 EN이에요. 그렇게 분석하면 얘도 공간 복잡도는 ON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공간 복잡도는 같지만
같지만 같을 때는 요 생략된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가장 우수한 거고, 정렬 같은 경우도 퀵소트를 쓰면은 추가 공간을 안 써요. 그럼 얘와 얘는 공간 복잡도는 같아요. 그렇지만 얘는 독립적인 추가적인 공간을 쓰기 때문에 이 두 개와 비교했을 때는 요 세 번째 버전은 공간 복잡도가 훨씬 더 많이 요구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킵했던 요 알고리즘 들어와서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정렬되어 있지 않은 정수 배열에서 요소 추가하기. 요거는 앞에 얘기했었습니다. 맨 뒤에 추가하면은 위치 정보를 알면 바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O1이지만 맨 앞에 넣거나 중간에 어디 넣기 위해서는 나머지 요소들을 뒤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ON에 해당이 됩니다. 정렬되어 있지 않은 정수 배열에서 특정 요소 삭제하기. 요거를 좀 살펴봅시다. 이 요소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정렬되어 있지 않으니까 선형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선형 검색의 비용은 ON에 해당됩니다. 이 ON에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 뒤 요소들을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맨 앞에 요소를 제거했을 때 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 이 경우에는 ON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비용은 ON이 돼요. 물론 자세히 쓰면은 EN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고 방법 2는 요 위치에다가 -1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제거했다고. 그런데 이렇게 제거 표시하게 되면은 찾은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O1이에요. O1이지만 이러고 나서 이 배열을 사용할 때는 매우 불편해집니다. 특히 제거한 것이 많아지면은 -1 값이 여러 군데에 또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 얘처럼 양수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음수도 저장할 수 있으면은 제거된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이 마땅히 없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얘를 제거하는 표시를 요 -1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부터 하나씩 당겨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요소를 1로 옮겨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용은 O1이에요. 한 칸씩 안 띄워오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언제? 그 삽입된 순서들이 필요 없는 경우에, 6이 1로 가도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빅5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빅5는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알고리즘이 있을 때 이 알고리즘 중에 어떤 알고리즘이 더 우수한 알고리즘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시간 복잡도뿐만 아니라 공간 복잡도를 분석할 때도 모두 사용 가능하다. 공간 복잡도에서는 입력 크기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얼마가 되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빅5는 최악의 경우에 성능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력 크기가 매우 클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빅5가 같으면은 생략된 개수와 한까지 비교해야 됩니다. ON과 N제곱인 알고리즘은 생략된 것들은 무의미해요. 입력 크기가 매우 클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빅 O가 같으면은 이 생략된 것이 뭔지 둘 다 ON이다. 그러면은 어느 게 더 우수한지 보려 그러면은 생략된 요소들도 봐야 되겠고 공간 복잡도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빅 O를 분석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입력 크기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 경우 is prime처럼 그리고 다중 변수에 영향을 받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다중 변수가 모두 등장하도록 빅 O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고리즘의 성능과 선택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학습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고안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알고리즘 중에 어느 것이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에 적합한 건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빅 O 분석법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알고의 성능을 분석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여러분들은 알고리즘도 만들 수 있어야 되겠고 만든 알고리즘의 성능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한번 설명드렸듯이 빠른 알고리즘이 무조건 우선되는 건 아닙니다. 빅 O는 최악의 경우에 대한 분석이고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매우 클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응용에서는 입력 크기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큰 알고리즘,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찾을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떨어지지만 정확성이 보장되는 알고리즘은 그러면 무의미한 알고리즘이냐? 그렇지 않고 새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기 위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n제곱 알고리즘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고 이 알고리즘은 정확해요. 정확하다는 것은 모든 입력에 대해서 항상 올바른 값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니고 이런 알고리즘을 내가 만들 수 있고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건 얘보다 성능이 우수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들을 테스트할 때 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와 이것의 결과가 같으면 얘가 올바르게 만들어진 거죠. 그것을 테스트할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최적의 답을 꼭 찾을 필요가 없는 응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최적의 답을 주지 않지만 최적에 가까운 답을 주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항상 최적의 답과 어느 정도 편차를 주는 알고리즘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만든 알고리즘은 항상 최적의 답의 2분의 1 값 이상의 값은 늘 준다. 그러면 내 오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오차를 감안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는 2분의 1보다는 좋은 값을 주지만 어떨 때는 2분의 1보다도 더 낮은 값을 준다. 그런데 더 낮은 값을 주면은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알고리즘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늘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리즘 시간에 가면 알겠지만 MP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고 지금까지 그 컴퓨터 공학에서 많은 그 공학도들이 학자들이 접한 그런 문제들 중에 아직까지도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발견이 안 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아마도 영원히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응용을 만들어야 될 때는 포기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늘 정확한 답을 주진 않지만 답과 가까운 답을 주는, 그렇지만 성능이 우수한 알고리즘들도 존재할 수 있고, 그런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우리가 실제 응용해서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노트를 통해서 자료 구조가 뭔지, 그리고 자료 구조에 어떤 자료 구조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 자료 구조가 제공해야 되는 각종 연산들의 성능을 분석할 때 사용할 빅5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런 자료 구조를 배우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응용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카톡에서 카톡 같은 응용을 만들어요. SNS, 페이스북 같은 응용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응용에서는 각 사용자의 친구 목록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 목록을 어떤 형태의 자료 구조의 유지에 효율적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통 카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친구가 아니지만 친구의 친구를 친구로 추천하고 싶어요. 즉, 친구를 추천해 줘야 되는 기능을 제공하고 싶은데, 이 친구를 추천할 때 각각 사용자들이 유지하고 있는 친구 목록을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친구 목록을 유지하면 편리할 것인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아니지만 친구의 친구를 추천하고 싶은데, 이와 같은 관계가 많은 사용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나와 공통 친구가 많은 사용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친구를 추천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것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해야 됩니다. 단순한 방법으로는 각 사용자마다 정렬된 친구 목록을 유지하고 뭔가 차집합이나 교집합을 구해가지고 그런 추천해줄 친구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다른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유지해야 내가 원하는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료 구조를 배우고 나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응용에서 데이터들이 있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럼 이 하고 싶은 일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 리스트에 유지해야 되냐, 비선형 자료 구조, 트리 같은 경우로 구성해서 유지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료 구조를 학습하는 것이고요. 자료 구조를 학습하면서 각종 자료 구조를 구현해 봄으로써 또 하나 프로그래밍 능력을 향상하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첫 번째 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